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지훈 씨, 주말을 잘 보냈어요? 지난주에 장 보고 온 거 이야기하다 말았잖아요. 뭐 좀 특별한 거라도 있었어요? 어머, 지훈 씨, 제 이야기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주말에 마트에 다녀왔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지 뭐예요. 지훈 씨는 장 보러 가면 주로 뭘 먼저 봐요? 저는 보통 미리 살 목록을 정해놓고 가요. 그래서 채소 코너부터 시작해서 과일, 고기 순으로 동선을 짜는 편이에요. 소연 씨는요?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딱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구경하면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지훈 씨처럼 철저한 계획은 못 세워요. 그래서 가끔 예산을 초과할 때도 있죠. 저와는 정반대네요. 그럼 오늘은 우리 마트에서 장 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좋겠네요. 초보 한국어 학습자분들도 유용하게 들을 수 있도록요. 지훈 씨는 주로 언제 마트에 가요? 저는 보통 주말 오후에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주말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저는 주로 토요일 오전 일찍 가요. 사람들이 덜 붐빌 때 가서 여유롭게 쇼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소연 씨는 장 보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요? 저는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는 편이에요. 지훈 씨는 쇼핑 목록을 만든다고 했죠? 네, 저는 꼭 목록을 만들어요. 안 그러면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까지 사게 되더라고요.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미리 정해두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학습자분들도 마트 가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목록을 작성해보면 훨씬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와, 나침반 없는 배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저는 항상 길을 잃는 배였군요. 저는 사실 예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마트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과일이나 채소 이름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죠. 특히 채소 코너에서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시금치랑 얼갈이 배추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냥 포장지에 쓰여 있는 이름이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좋아요. 아니면 용기 내서 직원분께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지원 씨는 물건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요? 저는 보통 제일 신선해 보이는 걸 고르거나 아니면 할인하는 제품 위주로 봐요. 저는 신선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특히 유제품이나 육류는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더 꼼꼼히 보죠. 그리고 제품의 원산지도 확인하고요. 한국에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원산지 표지가 잘 되어 있어서 확인하기 쉬워요. 맞다. 유통기한. 제가 가끔 놓치는 부분이에요. 지훈 씨처럼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그리고 한국마트에는 시식 코너가 많아서 정말 좋아요. 시식하면서 맛있는 걸 찾을 때의 기쁨이란. 소연 씨, 시식 코너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저도 시식 코너를 지나치기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주말에는 시식 코너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한국마트의 특징 중 하나죠. 학습자분들도 시식 코너에서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식 코너에서 김치나 젓갈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을 처음 맛본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계산할 때 직원분들이 봉투에 담아줄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을지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 봉투 주세요 또는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 말도 어려웠어요. 좋은 팁이네요. 또 한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판매하기도 하니까 없으면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지훈 씨,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해요? 저는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는데 가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도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소영 씨 말처럼 현금만 받는 작은 가게들도 있으니 비상용으로 소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가끔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현금을 더 선호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계산대에서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네, 전화번호로 적립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아, 중요한 포인트 적립. 한국마트들은 대부분 멤버십 제도가 있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로 나중에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받을 수도 있고요. 학습자분들도 자주 가는 마트가 있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포인트를 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요. 꾸준히 모으다 보면 나중에 큰 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와, 또 멋진 비유네요. 씨앗 비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나면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지훈 씨는 짐이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짐이 많을 때는 마트에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해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많이 샀을 때는 배달 서비스가 정말 편리하죠. 아니면 카트를 이용해서 차까지 가져가거나 가까운 거리면 손수레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마트에서 장 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우리 소연 씨와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장을 보러 갈 학습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요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았어요. 마트 가기 전에 쇼핑 목록을 작성하다, 물건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다, 원산지를 확인하다, 시식 코너를 이용하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 봉투 주세요,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포인트 적립해주세요 같은 표현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계획 없이 쇼핑하지 말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포인트를 적립하라는 비유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훈 씨의 비유는 정말 기억에 쏙쏙 들어와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트에서 장 보면서 어떤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Everyday Korean Podcast 웹사이트나 SNS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